2025년에 K리그 어떻게 달라지는지 저희가 짧게 한번 짚어보고 썰을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단 팀이 하나 늘었습니다. 네. 뭐 매년 K리그 뭐 풍경이 달라지죠. 뭐 새로 창단하는 팀도 있고 승격과 강등을 하면서 1부와 2부의 어떤 선수 그 팀 구성이 달라지는데요. 올 시즌에는 1부 12개, 2부 14개, 기존 25개에서 26개로 늘어났습니다. 2부 리그가 그래서 이제 경기 수가 휴식일 팀이 원래 있었는데 네. 이제는 딱 맞게 됐습니다. 휴식기 없이 빡빡한 일정을 치르게 됐고요. 지난 시즌 승격과 강등, 희비가 갈렸죠. 인천이 2부로 떨어지고 안양이 창단 처음으로 승격하면서 1부와 2부의 얼굴도 좀 바뀌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더비 주목해야겠죠. 그렇죠. K리그에서 가장 치열한 더비 중 하나인 경인 더비. 인천 팬분들이 좀 아픈 얘기겠지만 2025년에는 일단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 안양이 승격하면서 새로운 라이벌이 생길 여지가 생겼는데요. 연고 이전 더비. 네, 공교롭게도 그 상대팀 역시 서울인데 안양은 2004년에 안양을 연고로 하던 FC 서울이 연고지를 서울로 옮겼고 그 이후에 안양 팬들이 창단한 팀이 바로 FC 안양입니다. 이런 역사를 안양은 강조를 하고 있고 안양의 유병훈 감독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한 번은 서울을 이겨야 되지 않겠냐. 그 더비를 위해서 이 팀이 창단했다. 이런 엄청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안양 창단식 때 지금 시장님으로 계시는 분이 막 서울을 물리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그 시장님 아직까지도 비슷한 얘기하고 계시고 근데 서울은 안양의 도발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까지는 무대응으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지금 화성이 창단되면서 또 화성의 클럽하우스가 있는 팀이 있죠. 수원 삼성. 그렇죠. 네, 있습니다. 뭐 이 구단의 역사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뭐 이 비교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일단은 이유 팀이 생겼다는 것 자체도 화성을 좀 주목해야 되는 그런 이유인 것 같고 뭐 새로운 감독들이 많이 이번에 부임했잖아요. 뭐 거스 포엣, 이을용 이렇게 새로운 감독이 부임하면서 차두리 감독이 데뷔를 하고요. 그렇죠. 이 어떤 새로운 더비에서 어떤 맞대결의 그림, 색깔 역시도 조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모로 아주 다양한 스토리가 쓰일 것 같은 2025년이 되겠습니다. 일정도 좀 바뀌죠? 네, 해주십시오. 2월 15일 혹은 2월 16일 날 개막할 것 같고요. K리그2는 22일 혹은 23일 다 2월입니다. 이때 한번 개막할 예정인데 K리그1 기준으로는 지난 시즌 대비 한 보름 정도 앞당겨지는 겁니다. 네, 2월 중순 그리고 3월 초 물론 엄청 추울 수밖에 없어요 그때. 사실상 추춘제라고 보셔도 됩니다. 네, 그렇죠. 그게 날짜가 좀 지난다고 해서 얼마나 따뜻해지겠냐 하겠지만 2월은 일단 계절상으로는 겨울이고 추워요. 3월은 봄이라는 뭐 느낌도 있겠지만 현장에선 과연 이 추위에 축구를 할 수 있겠냐 그리고 잔디가 괜찮겠냐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기자 입장에서는 진짜 타자를 못 칠 정도로 손가락이 추워요. 그렇지. 우리 손가락 걱정이지. 네. 그래서 항상 이 장갑도 이 손끝에 자른 장갑도 많이 끼는 것 같고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더운 거보다 추운 게 낫지. 저는 더운 게 나은 것 같은데. 그거야. 경기장 가서 앉잖아.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 더울 때는 참 추운 게 낫다. 제가 지난 시즌에 충북 청주 갔다가 진짜 죽을 뻔했거든요. 더워서. 관중석에서는 뭐가 더 나을까요? 추운 게 낫나 더운 게 낫나? 이것도 갈리더라고. 한번 추운 거 너무 싫던데. 아니, 더운 것도 뭐 추운 게 더운 게 낫죠. 이거 반반이야. 근데 또 한편으로는 더울 때 꼭 안타까운 사고도 좀 일어나니까 관중석에서 봐봐 갈리잖아. 그러니까. 더운 게 나았겠죠. 100% 갈려. 네. 자, 이게 어쨌든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개막 일정이 당겨지는 거거든요. 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출전하는 팀들은 더 빠르게 시즌에 돌입하게 됩니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리그 스테이지 7차전이 2월 11일과 12일에 열립니다. 네. 이에 따라 이제 많은 구단이 지금 전지훈련 일정을 다시 잡아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차 전지훈련만 실시하거나 2차 해외 전지훈련은 좀 짧게 가거나 아니면 좀 국내에서 마무리하는 식으로 좀 변화를 주고 있거든요. 팀들이 12월 말 혹은 1월 초까지 푹 쉬고 3월 초에 맞춰서 이제 2달간 시즌을 준비하는 게 그간의 패턴이었는데 이제는 이른 개막
개막 때문에 이것도 좀 다음 시즌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 때 어느 정도 뭐 경험을 했다고 하지만 또 이 짧은 동계 훈련을 얼마나 여기서 훈련을 극대화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 저희 지금 라이브 듣고 계신 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게 아무래도 이적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이적 시장이 늘어납니다. 1차 등록 기간은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 수도 있는데 1월 1일부터가 아니고 1월 17일부터입니다. 그리고 3월 27일까지입니다. 근데 그간에는 1월 1일부터 등록을 했더니 등록 기간이 너무 짧다. 이런 현장 실무진의 의견을 반영해서 등록 시작점을 조금 늦추는 대신 1차 등록 기간이 마무리되는 데드라인이 3월 27일. 그러니까 개막을 하고도 한 40일 정도는 이적 시장이 더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개막 요일당 하고 이 포지션이 만약에 좀 부족하다. 아니면 저 선수가 탐난다. 이러면 그때도 이제 선수 맞교환이나 영입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2차 등록 기간은 6월 13일부터 7월 24일까지입니다. 네. 그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댓글창에 갑자기 파이어가 나는 것 같아서 자제해 주십시오. 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적 시장이 늘어난다는 거는 저희가 이 이적 시장 취재를 조금 더 오래 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1월 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거의 한 80일 가까이 남아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리시죠. 조금 더 천천히. 아마 장기전이 될 것 같으니까 벌써부터 우리 팀 망했네, 우리 팀 영입 없네 하지 마시고 조금 천천히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훈련 중에도 이 포지션이 좀 문제가 있는데 해서 영입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좀 기간이 길어졌다는 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 쿼터도 바뀌었습니다. 네. 아시아 쿼터와 동남아시아 쿼터가 폐지되면서 K리그1 6명 등록 4명 출전, K리그2는 6명 등록 4명 출전, 5명 등록 4명 출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국적어도 폭넓게 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뭐 이 현장에서는 동시에 또 외국인 선수 숫자를 좀 5명으로 늘려달라는 요구도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6명 데려왔는데 지금 2명을 활용할 수 없으면 좀 비용이 낭비가 된다, 뭐 이런 주장인데 이와 관련돼서 12월 달에 연맹 주최로 지금 공청회가 열렸거든요. 다양한 분야의 이제 의견을 청취했는데 당장 출전수를 늘리거나 혹은 공청회에서 논의돼 외국인 골키퍼 제도 입은 당장 실행에 옮기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도입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 신혜손, 당사자인 신혜손 코치의 경우에는 이제는 풀 때가 됐다. 네, 이런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K리그의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 출전 선수 몇 명이 좀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좀 여러분들의 의견 한번 좀 피력해 주십시오. 네, 지금은 6명, K리그 1 기준으로 6명 더 늘려야 등록, 된다. 4명 출전이니까. 토마님은 아주 강경파군요. 3명. 3명. 그렇죠. 6-4가 적절하다. 뭐 그런 의견도 있고. 지금이 딱 나옴. 왜냐하면 또 국내 선수들의 출전도 걸려 있으니까. 그렇죠. 22세 룰은 한국에만 있는 뭐 규정이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홈그라운드 제도가 나올 것 같다. 저도 이거는 조금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네. 안 그래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새롭게 도입이 됐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 익숙한 표현일 것 같은데 이게 뭐냐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프로 입단 기준으로 직전에 3년 연속 혹은 총 5년 이상 국내 아마추어 팀 소속으로 등록된 선수를 외국인 커터가 아닌 국내 선수 한국 선수로 등록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네, 벌써 2명이 홈그로운 제도로 프로팀에 입단을 했는데요. 사무엘. 네, 코트디부아르 알죠? 이름은 다 이제 알아. 코트디부아르 출신인 공격수 사무엘이 K리그 제1호 홈그로운 선수로 서울과 신인 계약을 맺었고 대구가 가나 출신 공격수인 오세이를 자유계약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이 효과를 본다면 많은 팀들이 좀 더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이렇게 처음에 아마 앞장선 선수들이 어느 정도 잘한 애가 중요하죠. 일단 제가 지난 3일에 서울 미디어데이 가서 사무엘 선수가 훈련하는 걸 봤는데 일단은 다릅니다. 네, 여러모로 탄력도 다르고 일단 이 발바닥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근데 본인도 경기 그 훈련 끝나고 뭐 김진수, 정승원 이런 선수들이 서울 훈련 왜 이렇게 힘드냐고 감독한테 좀 떼를 썼는데 사무엘은 별로 안 힘들었다. 요렇게 말할 정도로 가진 게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실전과 또 훈련은 또 다르니까 한번
그 오세이나 사무엘이 어느 정도 하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22세로도 좀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다 보니까 여러모로 조금 더 활용 가치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여기 또 잔디 문제, 지난 시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던 잔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는 경기장 잔디 상태가 정상적으로 경기를 치를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연맹이 나서서 홈과 원정 경기장을 바꾸거나 제3경기장을 찾는, 그 작년에 울산이나 광주가 아챔에서 그랬거든요. 네. 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본 거를 이제 본떠서 새로운 근거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더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장치를 마련한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피파 클럽 월드컵 이렇게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구단의 일정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대팀 동의가 없더라도 프로축구 연맹이 직권으로 일정 조정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고요. 재정 건전화 규정을 위반할 경우 작년 광주 사례가 되겠죠. 기존 재무위원회의 건전성 강화 조치뿐만 아니고 상벌위원회가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징계 기준이 추가가 됐습니다. 광주가 K리그 FFP 문제로 1호 징계를 받아서 지난해 여름 이적 시장에 선수 영입을 할 수 없었는데 상벌위원회가 나선다면 그보다 더 강한 제재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제가 2025년 새해 달라지는 거 살펴봤는데요. 좀 시즌 돌입하기 전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